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의 셋째 주 7월 20일 이력의 옥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경주와 8경주입니다. 5경주를 좀 미리 좀 분석을 하시고요. 5경주하고 8경주.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요건 앞마리죠. 제가 여러분들 이 일요일 혹시 서울경마 일요일 책자 보시면은 뭐 제가 어디다 뭐 이렇게 글 쓴데 그런데 보시면 이 노신한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돈키호테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이 돈키호테가 타던 말 이름이래요. 근데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지난 데뷔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녹음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차로 가는데 예상에서 말을 보고 차로 가는데 먼저 나와 있던 다른 여성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음에다 대고 돈키호테가 타던 말 이름이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뭔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모든 말이 그만할게요. 자, 아무튼 이 로신한테의 를 좀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마필이 자꾸 주행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동반 스포를 많이 해줘요. 많이 해주는데 참 그러니까 좀 그래요. 이마필이 뭐가 문제일까요? 안으로 기대는 마필을 안쪽에다 두고 펜스에다 대놓고 해요. 이렇게 이게 펜스라면 펜스에다 대놓고 이렇게 해요. 뭐죠? 펠리시티 이런 마필들하고 이렇게 팍 돈반 스포를. 그러면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펜스에다 대놓고 이 조교를 하는 게 저한테는 제가 싫어하는 맥가, 조교 중에 싫어하는 맥가. 그러니까 이 관리사들, 죄송합니다, 훈련 승인자들이나 조교보, 물론 기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으로 기대는 마필 펜스에다 대놓고 하죠. 똑바로 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 조교자들은 똑바로 뛰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그렇게 똑바로 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말이 안으로 기대면 가운데다 놓고 뛰기 시작해가지고 기대면 그걸 확인을 해야죠. 펜스가 여기 있는데 말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실전에 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수가 잘못했.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따질 수 있으니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수 탓만 해요. 훈련에서 말 좋고 내가 조교 잘해놨는데 입상을 못하면 기수 탓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출신이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는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도 그런 기수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돌진 같은 거 2차노 기수 어리지만 조교하는 거 보십시오. 이 돌진이라는 마필이 기대요. 펜스, 그러니까 외주로, 이게 주로가 두 개라면요, 이게 내주로고 이게 바깥주로, 이 외주로 바깥에 펜스에다 대놓고 해요. 가장 바깥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 관람대 쪽 앞으로 뛰어요. 기대는 걸 봐야죠. 보고 기대면 그걸 순치시키려고 해야죠.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자꾸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 범블비입니다. 범블비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피코센트를 자마들이 많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범블비가 보니까 주행심사 능력 미달, 진입불량, 이 피코센트를 보니까 고집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자세가 높고 모래에 좀 약하고 이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뛴 걸 보면 물론 포화 18% 주로 경주로에 이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조교 때 이런 거 하는 짓,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능력,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경주에서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톱캐피털은 선행 여부가 관건이죠. 마니자이언트는 직전에도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보겠습니다. 뭔가 살아날 때까지. 자, 스마트입니다. 스마트인데 아마 제가 이 스마트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예상.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예상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예상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럼 왜 예상을 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그 순위에 올까, 5손가락 안에 드니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5마리를 예상을 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스마트를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드 예상을 잡는데, 배팅은 아니죠. 배팅하고는 틀린데, 왜 제가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라는 마필이 지금 목요일날 특별소녀랑 그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이 둘이 대등하게 가요. 근데 1코나 딱 지나고 나서부터 얘가 이렇게 쳐져요. 그 오늘 아침 말을 보니까 정말 마체가 얇아요. 배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체형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가 순발력이 좋지 않습니까? 나머지들은 더 순발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배터의 입장에서는 배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경 좋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5군. 자꾸 말이 많아지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요때쯤 되면 일사병, 열쇠병이죠. 뭐 그냥 그 초기 증상, 뭐 나른하고 힘없고 밥 안 먹고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땀 많이 흘리고. 근데 수영 조기하고 조기를 약하게 해서 그런지 말이 좀 빵긋빵긋하네요. 화창한 날. 나머지 마피는 사실 여러분들 여경주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좀 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은 입상말을 찾아서 배팅을 하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능력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섣불리 배팅을 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물론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좀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섣불리 배팅해서 되는 경주는 아니죠. 자, 지난번에 트리플 라이트 말씀을 드려서 1000m 여기서 못 오면 갖다 버리겠습니다. 그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갖다 버리겠다 그러지 않고 그만 추천드리겠다 그랬죠. 아무튼 얘가 또 뭐 선행은 나가더라도 그렇게 빠르질 않죠. 게이트 이탈면에서는 안 빨라요. 나와서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에요.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 대야시네 뭐 어쩌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진태우 있고, 동진태우가 더 빠르고. 그러니까 이 인기마들이 지금 물고 물린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하냐? 화창한 날이 제일 유리해요. 얘는 순발력도 있고 D도 되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최고 작아도 이런 경주에서는 D가 되는 마필. 미라클 출제 역시 이제 하늘로 뛰는 마필. 이 레인베이브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제가. 얘는 아주 뻣뻣해요. 사진도 보면 팔자걸음에다가 막 이러고 뛰어요. 이러고 뛰는 게 아니고 이러고 뛰어요. 근데도 따라가도 되고 선행도 가고, 선행 가면 서요. 그러니까 매번 서요. 쓰는 마필인데 그게 발씀에서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트리플라이트가 여기서 또 선행을 갈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선행을 가보고 실패를 했는데 불량주로 해서 또 선행을 갈까요? 뭔가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유리한 마필은 화창한 날인데, 딜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D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뭐 선행맛 동진태우와 트리플라이트 요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사가 전개상 유리함은 갖고 있지만 김동수 기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아니고 소름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지 약간 컨디션은 나쁜데 기본은 얘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육군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10분 질풍입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도 이 마필을 추천드렸는데 왜 추천을 드렸냐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장점이 있고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덮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체구가 크지 않은 마필인데 몸놀림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딱 하나. 근데 단점이 뭐냐면 고개를 딱 들고 뛰어요. 근데 이 높은 데서 예를 들어서 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뛰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다른 말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게가 이만큼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해요. 정말 잘합니다. 이걸. 우리 여러분들 메뚜기요? 메뚜기 방앗개비인가요? 그거 하듯이 이렇게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근데 이 고개 높은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 뒤로 제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리듬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높이 들고도 이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 리듬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몸놀림도 부드럽고 이것도 잘해요. 위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근데 다른 말들은 이렇게 하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는데 역시나 그것뿐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제가 타는 방법이 아마 그렇게 아까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린 폴라핏이라든가 이런 베블라인인가요? 그죠? 베스트나인 같은 경우 그런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얘는 근데 한쪽 발은 쓰진 않아요. 발도 다 양쪽으로 자유자재로 써요. 부드럽고요. 그래서 좀 거리가 길면 직전엔 1200m 했었는데 거리가 1300m면 조금 낫지 않겠냐. 거기다가 부담 용량은 늘었지만 적용 우기수가 또 그런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잘해요. 좋답니다. 그래서 질풍을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천하미는 제가 이상혁 기수가 너무 많이 죽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 생김새에 안 뛰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직도 활기가 좀 부족해요. 저도 문세영 기수가 어떤 전개를 할지 조금 궁금합니다. 로얄파워는 조교를 너무 세게 했고 안으로 기대죠. 마이러닝 2주 만에 나오는데 얘도 결정타가 없어요. 결정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 더 거리가 길면 오히려 좀 낮게 뛸 질풍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3경주였습니다. 아홉 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가 걸려 있어요. 사람도 컨디션이 그럴진데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사발통무이라는 마필이 어저께까지는 멀쩡했어요. 물론 약간 그런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었는데 왼쪽 뒷다리가 상당히 마비가 심해졌어요. 마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개파성으로 이렇게 높이 들어요. 높이 들면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찍죠. 들고 밑으로 찍고 앞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줘야 또 그다음 보행을 옮기는 건데 얘는 그게 조금 갑자기 그렇게 됐고요. 이 과천대왕은 2등치에 여지껏 이 5군에 있는 건 역시 뒷다리에 문제가 있고요. 대대장입니다. 이게 이제 안으로 기대요. 관춘식 기수가 계속 펜스에다 대놓고 했다가 오늘은 외주로 가운데서 뛰는데 잘 뛰었어요. 잘 뛰었는데 채찍을 왼손에 뽑아든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봤죠. 저기 멀리부터 말이 많이 오는데 그것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왼쪽 채찍을 좀 빼든 걸 보니까
아마 왼쪽 측으로 이미 발을 바꿔준 것 같아요. 바꿔준 것 같고 스팅캠프 얘야말로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필도 보면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군 더 승군을 하면 물론 남들도 다 약하게 보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 어디서 안 오느냐, 한계를 보이느냐, 그게 바로 이 허리, 뒷다리의 움직임입니다. 아주 뻣뻣해요. 지금은 이제 그 힘을 안배해주면 낫에 날라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사군에서 좀 약한 편성에서 입상할 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빼서는 안 되는 마필. 왜냐하면 인기권에 있는 사발통문부터 쫙 전부 다 단점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취입이 되는 마필을 찾는 게 관건이다. 그게 스팅캠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400m. 누구시죠? 하여튼간 뭐 제가 그런 글을 게시판에 뭐 좀 한 템포 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 다음번에 뭐죠? 아까 토요일째선 말씀드린 청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트가 없어요. 이 서창보 비오도 이제 저희가 성공하지 못했던 마필인데 이제 오늘 좀 공략을 해야 되겠죠. 서창비오 지금 12월 달에 뛰고 나서 지금 거세를 했어요. 거세를 하고 나서 지금 체중이 지금 한 20여 킬로 좀 빠져 있나요? 20여 킬로가 좀 빠져 있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좀 세복을 하면서 지금 그 조교 강도를 높였어요. 근데 자,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마음 놓고 한번 조교 강도를 높여봤어요. 뭐 더 이상 이 마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체형 좋죠. 그동안 안 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농땡이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조교 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 역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모습,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동안은 좀 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다른 데 좀 정신이 팔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놓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03인데 이 방송을 안 본다고 자기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축은 있습니다. 1003이. 1003이라는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인데 근데 축이 있는 그런 경주인데 후착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갔어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창비오가 영인 알렉스를 이길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2와 2분의 1 마신이네요. 갈라켓 서창비오가 갈라켓이 2분의 1 마신 서창비오가 2마신을 졌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2와 1분의 1신 2마시면 4.8m 4.8m 플러스 1.2m 5m 6m네요. 6m 6m면 한 발입니다. 한 발인데 서창비오는 그동안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었고 영인 알락스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날 임기현 기수가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해요. 힘한 배를. 근데 그게 좀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무턱대고 그 말 페이스만 유지를 시켜요. 말이 막 앞에 말들이 내 상대들은 이미 도망가서 이만큼 벌어지는데 물론 조금 쫓아가면 그만큼 낫에서 힘은 좀 덜 쓰겠죠. 아니면 이미 스타트에서 내가 빨리 스타트를 해서 가서 이제 그 합류를 하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 한 배는 잘해요. 기승술, 전개 이런 건 좋은데 다 잘해요.
역시 이제 그런 뭐 나이도 있고 그동안 10년 동안 뭐 조교를 해서 그런지 뭐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캐리어를 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서창비호 쪽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백전노장은 조금 그렇고요. 자, 문학의 앙코르가 이경주의 선행을 간다. 선행을 얘를 좀 저지를 해줘야 되는 마필이 있어요. 천삼이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문학의 앙코르는 지난번에 이쿠야스 기수가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갔는데 역시 이번에도 안으로 기대요. 조교 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지난번에도 끝걸음이 없었죠. 사이클링 히트에 막판에 덜미를 잡혔어요. 1200m에서. 근데 그렇다면 글쎄요, 뭐 주로가 얼마나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는 서창비호입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400m 육경주입니다. 군대전 4군. 자, 인나프와 서창비호. 자, 인나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피스룰조의 혈통이고 약간 목이 두껍고 좀 짧다라는 것 뿐인데 그게 경주력에 영향을 크게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나섰는데 라스트에서 심신지려에게 졌어요. 지난주에 심신지려가 뛰는 걸 보면 꼭 그게 전부 다는 아닌데 심신지려가 뭐 지난번에 조금 컨디션이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고 퓨전 코리아입니다. 봐요. 이런 것들 보십시오. 계속 앞쪽에 가다가 다 서버리잖아요. 지난번에 어떻게 나오자마자 딱 붙더라고요. 힘을 안 빼. 그냥 문세영 기수의 기승소리에 이런 데서 돋보이는 겁니다. 딱 빨리빨리 해줘요. 문세영 기수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죠? 뭐 이런 지금 폐마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뭐 이제 해피조이요. 해피조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행 가서 단거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선행을 가니까 쓰더라. 1200이 가니까 쓰더라. 승군해가지고 그럼 빨리 바꿔주잖아요. 빨리 바꿔줘야죠. 주구장창 선행만 고집해가지고는 나중도 생각해야죠. 당장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상금 벌이는 것도 좋지만 당장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나중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요. 슈퍼탱크 역시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는 마필. 이번에도 얘는 뻣뻣하기도 하고 그냥 힘으로 뛴다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탑보도 자주 하고 발바꿈도 자주 하고 고개도 높고 그러니까 힘으로 뛰는 경주를 찾으세요. 얘가 힘으로 이 경주에서는 우격다짐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경주인데 그런 경주를 찾는 건데 이번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자, 가람산성입니다. 공백기는 갖고 있지만 그냥 체중 체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컨디션은 좋습니다. 목요일날 안장이 좀 밀렸고 금요일날 훈련 승인자가 조교하는 거 보니까 말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본 능력이 이렇게 월등하지는 않아도 이런 경주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이건 좀 체크를 해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조교까지입니다. 조교까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좀 예시장에서 좀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퓨전 코리아, 인나이프, 슈퍼탱크 가람산성이 문제가 되겠네요. 인나이프가 이 경주에서 또 선행 나서려고 그러면 선행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막건 버리셔야 될 거예요. 근데 선행마가 없죠? 퓨전 코리아가 갈라나요? 선행마가 없네요. 인나이프가 선행을 가야 되겠네요. 그럼 쉽게 가면 괜찮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처럼 밀어붙여가지고 선행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즉 힘을 어떻게 선행을 가도 무리해서 가느냐 힘을 안 배해서 가느냐 이런 거를 좀 편성을 좀 따져가면서 좀 뭐죠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나이프가 여기서 선행이다. 6경기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200m고요. 그냥 뉴에이지입니다. 이게 참 그 최봉주 조교사에 대해서 제가 가끔 그렇게 깊은 말은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최봉주 조교사의 말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지금 그 침체에 좀 들어갔죠. 지금 플라이 토킨 하나만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플라이 토킨이 조금 이따 나오죠. 자, 인천 블루스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요? 일요일 날이네요. 일요일 날 숯불을 한 바퀴 하는데 이 박종윤 교수요. 박종윤 교수가 저 2코나부터 2코나에서 3코나, 4코나 그다음에 직선까지 오는데 그게 한 1300, 400거리 되지 않습니까? 2코나부터 뛰면. 근데 그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이마필이 그 정도는 여태까지 아니었었거든요. 버티고 있어요. 거기다가 발도 한 발로만 꾸준히 올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힘들면 바꿔요. 답보를 하는데 직선에서 바꾸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고 류현진은 컨디션이 좋습니다. 여기서 선행을 나설 수 있나요? 좀 빠르죠? 투어 캠프, 하일리런, 선두력, 인천 블루스 좀 빠르네요. 근데 1400 정도는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영웅의 오마신치고 라스에 좀 무너졌다. 그때는 좀 컨디션이 아니었을 때네요. 문제는 투어 캠프예요. 이게 지금 조교가 상당히 약해졌죠. 지난번에도 약했네요. 약했는데 지난번 상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또 전개도 좀 불리하고 그래도 1200m네요. 난 1300인 줄 알았더니 아무튼 인천 블루스하고 누여지는 컨디션 좋고 인천 블루스는 일요일날 그 모습이면 여기서는 충분히 1200까지는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투어 캠프는 지금 뒷다리 쪽에 뭐 좀 경직됐다랄까요? 좀 문제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UAG 인천 블루스 일단 두 마필이 공략권에 있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에는 8경주입니다. 1800m고요. 다이나스톰은 갑자기 출전해 있고 국산마고 브라운 레전드는 안 되는 마필. 부스터는 뭐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아직 회복이 안 돼 있고 자, 온검도 마찬가지고요. 딱 3마리예요. 바다질조, 크로스바, 티나 브라더인데 이 티나 브라더는 조금 반대요. 반대.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주로의 넓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만약에 말들이 이렇게 여기가 4코나면 직선 여기가 꼬린 지점이라고 하면 말들이 이렇게 뛰면 대부분 보면 고개를 이렇게 바깥으로 틀고 뛰죠.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안으로 기대는 말들은. 왜냐하면 자꾸 일로 중심이 치우치기 때문에 기수는 이쪽 꼬삐를 당기게 돼 있어요. 조기자는. 그럼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얘는 반대예요. 얘는 항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요. 지난번에 이게 무슨 뭐 질러방해 할 때도 그죠? 여기죠. 5월 24일 날 타마방에 실격 처분할 때도 이게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조교 때도 보면 이 외주가 중앙에서 딱 잘 뛰어요. 잘 뛰는데 항상 이렇게 고개를 내 측으로 틀고 뛰어요. 자꾸 나가려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문제인지는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재갈이나 그러니까 이런 재갈을 무는데 이쪽이 아프다. 이빨에 충치가 썩으면 충치가 있으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이빨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빼주는 거. 자갈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는 이빨을 빼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하여튼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요. 자, 바다줄지입니다. 지난번에 크루스바하고 같이 맞짱을 깠어요. 맞짱을 까서 졌는데, 자, 이번에는 바다질주의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고, 자, 이 크루스바가 조교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부산에 가 있는 마리데문하고 같이 동반숙보라는데, 얘가 이겨요. 근데 그 전에 임기현 기수가 조교했을 때는, 임마편 지금 말씀을 드렸죠? 발 쓰는 게 높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주폭의 거리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상혁 기수가 1400에서 입상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신윤철 기수가 주행심사를 해가지고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껑충거리더라.
근데 그날은 이길 때 제가 외곽으로 탈 거다. 이상혁 기수가 외곽으로 나올 거다. 모래를 안 맞힐 거다 그랬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이미 이제 모래 적응은 끝났어요. 요 약간 그 발 쓰는 게 높은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마필이 임견 기수가 그 조교할 때 보면 막 치우치려고 했어요. 막 지그재그라 그러죠.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바로 뛴 적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똑바로 뛰다가도 간간히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계속 습보를 했어요. 목, 금, 토, 일, 월, 수, 목. 근데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웬만한 말은 좀 지치게 마련이죠. 기대게 힘이 빠질 수도 있죠. 마무리에 거듭되면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900m 구경주입니다. 군해산 2군. 이게 지금 제가 종합지가 이룰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침에 제가 주위 같이 조교보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마이너즈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그랬는데, 자, 3주 만에 출전하냐. 왜 물어봤냐면, 빼려고요. 왜 물어봤냐면, 뭐랑 동분 한번 뛰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건 그 문제가 아니고요. 뭐랑 뛰었던 게 발 껍데기는 좋아요. 제가 이미 이마필은 저하고 사대가 안 맞는다 그랬죠. 39조 최혜식 조교사가 은퇴를 하면서 이 김윤섭 조교사를 와가지고 제 기억에는 지금 이게 한 번도 저랑 제가 적중시킨 게 추천하면 안 들어오고 안 추천하면 들어오고 그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뛸 마필이 아니다. 근데 뭐 속된 말로 아마 좀 잘 먹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39조 있을 때는 거의 조교가 걸어다니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뛰어다니는 게 일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마필이 정말 잘 뛸 때는 뭘 했냐면요. 이 제갈 무는 게 정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여러분들 박대웅 조교사라든가 박천서 조교사가 많이 이용을 하죠. 이 혀를 묶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마필을 지금 뺀다 이렇게 빼려고 한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지금 매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일 이마필이 자갈을 안 물어요. 자갈을 안 문다는 게 아니고 자갈이 혀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꾸 뱉어가지고 혀 밑으로 집어넣어요. 이건 여파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혀를 묶었나 봤더니 안 묶었어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 혀를 묶어갖고 나오면 빼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혀를 안 묶었다면 뭐죠? 배팅에서 조금 제외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건 여파가 심해요. 제갈을 안 물는 건 뛰기 싫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격다짐으로 뛰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좋은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 없어요. 참 이경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좀 터져줄 것 같아요. 콜미소켓이 선행을 이게 빠른 마필이 아니거든요. 부전자전 그렇고 강대국 그렇고 이 강대국도 제가 말씀드린 거 뭐죠? 강자의 인연. 금마필하고 같이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구절이나 발굽에 이상이 있는 마필인데 까치발을 떼요. 까치발. 또 누가 보고 또 딴지 걸까봐 좀 겁나는데 아무튼 뭐 딴지를 걸든 말든 그렇고요. 대마용은 발목 돌아가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카퍼레이디요.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 포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뷰티풀 댄서도 그렇고 냄새는 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냄새는 나는데 다비도 컨디션 아니고 승승필승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이 경주는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들춰봐도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 1400m 아시아 챌린지. 그러니까 일본 가는 마필들 뽑는 건데, 그러니까 이기면 일본 가기가 좀 수월해지는 거겠죠. 뭐 수월해지는 건데, 자, 이 플라이 토킨입니다. 이 플라이 토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인가요? 문세영 기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플라이 토킨에 대해서 얘기한 거 저희 책에,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이희경 기자가 지난주에 이 문세영 기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플라이 토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라스트에서 100m인가 50m인가 남겨두고 왼쪽 발로 바꾸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더라, 탄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신경을 써가지고 경주를 풀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라스트에서 탄력이 더 나오더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이런 지난번에 조경호 기수가 했던 1700에서 제가 꺾어드렸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 이후에요. 발을 바꾸는 순간 거리가 늘면 더 일찍 바꾸겠죠. 일찍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필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플라이 토킨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선행가요. 와치빌리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나빠요. 이 마필이 지금 와치빌리, 이게 딴 데로 가는데, 하여튼 플라이 토킨이 앞으로 이제 제 거리가 늘고 이제 혼합 1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리가 늘면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고쳐야 좀 뭔가 좀 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선행마가 2마리입니다. 경주로 돌아와서 선행마가 2마리죠. 플라이 토킨은 와치빌리지인데, 지금 와치빌리지가 공백기를 갖고 있고요. 이 와치빌리지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조교사나 기수나 마필 마주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제 견해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마필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배팅하는 입장이에요. 배팅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어필해 드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뛰면은 거의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그 정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감 잡았으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자, 원더볼트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뒤인가요? 왼쪽 뒷다리가 조금, 왼쪽 뒷다리가 좀 많이 흔들려요, 착지할 때. 근데 지난번에 57kg를 짊어지고 이긴 걸 보면, 아시죠? 여러분들, 이 마필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저희 무척 먹은 마필입니다. 이찬호 기수가 타고 2000m에서 입상하고 1800, 1400, 57kg 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필에, 물론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배팅하는데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경마 안 하실 겁니까? 그럼 다음번을 생각해야죠. 그냥 이번에 못 뛰었다고 해서 이런 마필을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뒤가 좀 흔들리고요. 동반자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말이 없어요. 금덩이도 말이 나쁘고, 황금탑은 제가 토요일자에서 이미 그 무적 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이 토킨이 선행을 나서면 이 경기에서는 또 1순위 해요. 와치빌리지가 아마 견제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태라면. 이 와치빌리도 무척 많이 욕먹은 마필이죠. 선행 가서 삥삥 잡아도는 말. 장골에서 이 마필이 들어온 게 뭐가 있냐고. 없어요. 한 번인가요?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하여튼간 근데 내용을 보자고요. 장골에 그때 1700인가 1800인가 제가 그때 한번 요걸 좀 바가지로 먹은 것 같은데, 그런 몸놀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살짜리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 정도라면 이번에 뛰면 데미지가 여파가 무척 심할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아무튼 원더볼트 플라이 토킹 동반자의 기적, 뭐 이렇게 세마필로 압축해서 공략할 수 있다. 배당의 메리트가 없죠. 자, 10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의 셋째 주 7월 19일 토요일과 7월 20일 양일간의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른 장마, 비가 좀 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원한 뭐 양이 많지 않다네요. 가뭄이 좀 해소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주도 건승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유준하였습니다.